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반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733명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폭염에 비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로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날씨죠. 네, 여름은 겨울보다 전통적으로 환자가 많습니다. 여름이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도 많고 음식이 더 자주 상하기도 합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이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온열 질환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열사병 환자가 저희 병원을 방문했고요. 네. 긴 거리를 행군하던 군인 환자분이셨는데 다행히 회복해서 퇴원하셨고요. 하지만 저번 주에는 인천에서 국내 첫 온열 질환 사망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올여름은 특히 더울 거라고 해요. 우리는 뭐 똑같이 온열 질환이라고 말합니다만 또 다 같은 건 아닌가 봐요. 네,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분간도 안 되고 어려운데 의사가 아닌 이상 열로 인한 질환을 모두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인체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모두 질환으로 표시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열사병은 열로 신체 장기에 손상이 와서 보통 뇌에 손상이 오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요. 네. 열탈진은 열사병 전에 아주 많이 힘든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경련은 열로 팔다리 등 근육이 경련하는 상태고 열실신은 잠시 의식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며 열부종과 열발진은 붓거나 땀띠가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흔한 땀띠 같은 증상도 포함이 되는군요. 온열 질환, 이거 병원 가봐야겠는데 어디부터 병원을 가고 집에서 좀 해볼까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흔히 너무 더운 데서 육체 활동하다 보면은 막 아지랑이가 인다고 하죠. 네. 어떤 식으로든 뭔가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체가 더위에 견디는 과정에서 힘들어한다든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무력감이나 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특정한 증상보다도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구나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위에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병원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는데요.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처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열을 식혀줍니다. 얼음 주머니가 있을 경우 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대해서 체온을 낮추고 의식이 있다면 물을 섭취하게 하고 의식이 없다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당연히 의식이 없거나 이러면 구급대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의식이 없으면 물을 주지 않는다. 네. 소방청에 따르면요, 온열 질환자로 인해서 119 구급 출동이 나간 게 지난주에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벌써 3배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급 출동한 장소가 야외예요. 네. 열사병은 대부분 성인에게 발생하는데요. 땡볕에서 더위를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군이나 집이 없는 노숙인이나 정신이나 신체가 온전치 않은 기저질환자에게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야외에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국내 실정에서 어린이 온열 질환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가끔 다친 차에서 발생하는 열사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볕 아래 차가 주차해 놨을 때 아주 빨리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겁죠, 아주. 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섭씨 15도 기온에서 4시간 동안 야외 주차했을 때 내부 온도가 무려 78도까지 네.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몸집이 작으니까 약 3배에서 5배 정도 빨리 체온이 상승하고요. 이렇게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야말로 뇌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뇌에 그야말로 열 변성이 일어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도 차 안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늘에 주차했는데 갑자기 볕이 나오면서 뜨거워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 모두 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일단 아이는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는 걸로 부모님들이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온열 질환이
재난으로 다뤄지고 있죠. 네, 이전의 열사병은 사실 그냥 날씨가 더워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울 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확실히 열사병 환자가 늘어났는데 막상 통계를 내보니까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환자군들이 대부분 에어컨 없이 생활하던 기저질환자들이 노인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노약자를 지켜야 하는 어떤 재난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지난 2018년에 엄청난 폭염이 터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열사병 환자를 만나보니 주변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모조리 열사병으로 오신 겁니다. 노인이고 체구가 작으시고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로 모두가 공평하게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폭염이 그래서 재난으로 선포되어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매주 통계가 올라오고요. 국가가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하고 차에 놓고 내리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나아가서 더위로 고통받거나 실제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섭씨 35도에서 4시간 이렇게 야외 주차했을 때 실내 온도가 78도까지 올라간다로 바로잡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기후환경 교육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단순히 더위에 약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더 위험하게 다가가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